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미국의 연준 회의 결과가 발표됐죠.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됐습니다. 거기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 필요한 모든 정보들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아도 안 좋아도 내 계좌는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더블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공명 정지우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장 종목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북중 협상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일정이 좀 잡혀서 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 건 긍정적인 좀 신호가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오늘 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일단 오늘 주제를요. 미중 정상회담, 무역 협상 비핵화, 단판 임박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까지 좀 지수가 하락할 때도 장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역시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제까지 촉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이뤄져서 여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결만 이뤄진다고 해도 상당 부분 굉장히 투심이 개선세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이제 6월 말에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대응 전략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장 분석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제 오늘장 분석 같은 경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죠. FOMC에서. 그래서 오늘 증시 상승의 동력이 FOMC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코스피가 강했지만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코스닥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62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급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역시 국내 증시의 투심이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 항상 증시가 상승할 때 환율이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굉장히 상승의 질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 오늘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르네상스 선포와 함께 로봇 관련주,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선포했다라고 해서 당장 지금 로봇, 3D 프린터 테마 이제 관련주들이 실적이 급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중국 추가 부양 정책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상해 지수가 2%에 가까운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한다고 하면 국내 증시도 당연히 투심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자동차 쪽의 추가 부양 정책 가능성이 높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증시가 상승했고요. 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집중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내일장 대응 전략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 대응 전략 첫 번째로요. 블록체인 관련 이제 보안주들이 시간에 좀 강세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단기 강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좀 주도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 이제 그 종목이 조금 더 이제 대장주 관점에서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뭐 K사인이라든지 이런 후발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중 고위급 협상 타결 시에는 향후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결렬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의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그만큼 중국의 추가 부양 정책과 맞물리면서 자동차 업종이 좀 더 시장을 또 주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업종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사활을 걸 겁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삼성 신제품 3분기 출시 예정. 삼성 갤럭시 노트 10이 역시 이제 3분기쯤 8월 달, 빠르면 8월, 늦어도 3분기쯤에는 출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보완 다 됐다 이런 얘기를 좀 얼마 전에 했죠.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5G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죠.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부터 도쿄올림픽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5G 스마트폰으로 수요가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품 업종,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업종이 이익률이 굉장히 높고요. 센서 관련 회사들도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 때문에 화웨이는 좀 점유율이 좀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역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관련 부품 회사들 위주로만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종목이 이제 장세, 제가 기간 관심주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코스피도 그렇고 역시 연기금 쪽에서 좀 주도하는 장세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2017년도 하반기 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당시 600에서 9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큰 상승세가 좀 랠리가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IT 자동차 업종 부품주, 중소형주, 핵심 기술 관련주들 위주로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장세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하반기 반도체는 당장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내년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아마 2200포인트 중반대 가면 어느 정도 제한적 반등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강세 흐름 예상되는 관련주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013-3366-8288인데요. 화면 상단에 계속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Money W. Money W. 네,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숨은 진주 찾기 3탄. 이번 주는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 중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가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신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공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이 반도체 쪽의 숨은 진주를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이쪽을 좀 이제 숨은 진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NH 스펙 15를 설명드렸었죠. 이제 이번 주 좀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급등세가 진행됐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 카메라 슈퍼사이클 진미 숨은 진주는 오늘은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갤럭시 S10을 좀 구입을 했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멀티 카메라 채택이 좀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제 화질이 좀 더 또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성옵틱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일봉 차트를 제가 이제 띄워놓고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721선 부근이 이제 막 터치를 하고 돌파를 자꾸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도 멀티 카메라 이제 채택이 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쿄 올림픽도 예정돼 있는 만큼 5G 이제 스마트폰 교체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죠. 그 단가가 3,000원대입니다. 3,000원대는 일단은 1년 동안 보유예수 80억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지지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지난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재차 이번 달 거래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요, 또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월봉상 재차 이번 달부터 추세를 돌파하면서 재차 방향을 위쪽으로 터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월봉상 추세 돌파할 때,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 그럴 때를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7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지지권은 이 3,000원대, 21선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3,0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볼릭 하단 부근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 4,000원대 부근이죠. 2018년도 때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4,000원대 부근 향후 중장기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과열권에 있지는 않죠. 아직 이제 60권에 와 있고요.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난달부터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아직 꼭대기권에 있지 않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한 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다른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에 비해서는 파트론이라든지 파로직스 같은 기업들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10배 초반대, 10배 막 이하, 9배에서 10배 초반대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721선 다른 종목들은 많이 돌파 지지받고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해성옵틱스만큼은 이제 막 721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옵틱스 관심권에 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로 해성옵티스 들고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숨은 진주 찾기 4탄입니다. 이번에는 지문인식 센서 관련주 중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볼 텐데요. 네, 지문인식 센서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정말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나 또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님 눈에 띈 특징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숨은 진주 설명드리고 한번 또 크게 급등을 했죠. 벌써 한 20% 가까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지문인식 센서 관련주 중에선 아직까지 뭐 매수권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인 지문인식 센서 모듈 관련주죠. 그래서 이 드림텍 종목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림텍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드림텍 오늘부터 좀 이제 강세 일봉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대표적인 이제 지문인식 모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자동차용 LED 모듈 생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일단 갤럭시 이제 플래그십 시리즈 중저가 폰 스마트폰 이제 시리즈 같은 경우에 A 시리즈죠.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적이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6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1선 부근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차트 기술적 분석상 하단 추세 부근은 저 밑에 이제 61선 부근 여기가 만약에 이탈되게 되면 예전에 이제 2019년도 4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됐던 시점 아마 7,500원대 부근인 것 같은데요. 그 부근 때는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10배 초반, 10배 바로 이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떨어지면 한번 관심 있게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무선 바이오 센서 개발 같은 경우도 완료한 상태에서 미 FDA 승인도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이제 바이오 센서 쪽 그런 종류의 어느 정도 재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제 현대차 쪽의 차량용 지문 인식 모듈 같은 경우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최근 동안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제가 보게 되면은요, 이 드림텍 같은 경우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 누적 3개월 동안 이제 9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IT 부품주
아마 드림텍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드림텍 이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 위에 13,000원대 부근이죠. 13,000원대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권, 파라볼릭 상단 부근이기도 합니다.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 만큼 이 종목 목표치는 13,000원대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기금 쪽 수급 동향을 하루하루 계속 중요하게 체크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 인식 센서 관련주 드림텍 들고 와 주셨는데요. 연기금 쪽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라고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직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강의 다음 주제입니다. 네, 5G 통신망에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도입하는 등 양자 암호 통신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양자 암호 통신 이게 무엇인가요? 예, 5G 양자 암호 통신 일단은 해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기술이죠. 제가 뭐 양자 암호 통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려도 일단 SK 쪽에서도 이번에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기술 보유 회사 예전에 우리로 쪽이랑 SK 쪽이랑 역시 이제 공동 개발한 부분이 있는데요. 핵심 부품을 2015년도 때부터 해서 아마 작년도부터 해서 좀 더 개발을 완료해서 앞으로 지금 상용화에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로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 들어 이제 우리로 같은 경우 이제 7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시현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항상 제 이 머니더블유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721선 빨간색 라인선입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만 잘만 알아도 저점 매수 기회를 굉장히 잘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광분배기 제조 판매 업체이죠. 무엇보다 양자암호 통신의 핵심 부품으로 볼 수 있는 단일 광자 검출기 상용화에 성공을 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양자암호 통신 관련주 중에선 역시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로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다물 멀티미디어를 인수했다는 부분이 좀 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엔터메이트가 좀 이제 인수한 기업 중에서 엔터메이트 지분을 확대했던 기업인데 그게 좀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지분을 좀 매각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부실주들은 좀 처분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 종목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월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추세를 돌파할 때, 그럴 때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721선 돌파하는 기업이면 더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일단 중장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요, 이 4,200원대 부근이죠. 예전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그 고점 부근을 중장기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봉 차트를 보면서 항상 기준은 주봉입니다. 5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권이다라고 부를 수는 없죠. 이 종목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 721선을 돌파 그리고 나서 재차 지지받고 첫 5일선 회복하는 순간 이때였습니다. 이때 2019년도 5월 27일 날이죠. 물론 5월 15일 날 봤으면 더 좋긴 좋았겠죠. 하지만 5월 27일부터 좀 관심권에 뒀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재차 21선 돌파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랫꼬리 소양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죠. 최근 들어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5G 관련주들이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선행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뭐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G를 보든 전기차를 보든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든 뭐든지 그 핵심 기술, 글로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셔야지만이 큰 기대를 갖고 주가의 상승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신규 매수권은 좀 지났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중기는 5주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만큼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가장 핵심적인
짧게 단기 지지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00원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로 신규 매수권은 지났다고 해주시긴 했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오늘 또 우리로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예. 혹시 지금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로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만이 어느 정도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간 것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저는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권이다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매매권이다라고 좀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기법대로 이 721선 부근 5월 27일 날이었죠. 그때 보신 분들은 아마 대성공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도 아마 그때 당시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5일선 회복됐다, 어느 정도 매수 관점이다, 매수권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매수권에서 보시고요.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00원대를 짧게 지지권으로 보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 전략은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짜배기 가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문자창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또 RF텍, SFT 등등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골라본 문자는 끝번호 6106님 문자 한번 볼게요. 파인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1,22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파인텍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고 지금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이 파인텍 제가 차트를 좀 보기 전에요. 기업 분석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인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회사가 우량하진 않죠.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매출이 급감을 했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급감을 했죠. 그리고 해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회사 유보 자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좀 재무 상태가 엉망일 때는요.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수급 동향을 봤을 때도 최근 3개월 동안 기관들의 대량 매도,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 개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도 안 좋죠. 일단 재무 상태 안 좋고요. 수급 안 좋고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추세가 상승 기조에 있는 종목이 아니죠.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밀집 국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역배열돼 있는 상태에서 낙폭과대 반등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이변성으로 뭐 3,000원까지 뭐 예상과 빗나가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 순응에 봤을 때는 차트가 역배열이고 수급이 안 좋고 재무 상태가 엉망이고 실적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2019년도 5월 24일 날 1,075원이죠.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이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저점 부근 1,075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일단 저항권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은 항상 정고점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고점 부근 일단 21선 부근으로 보죠. 1,220원대가 이제 21선 부근인데 21선은 좀 이탈됐네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100일선 부근, 60일선 부근이죠. 그 다음은 60일선 부근은 1,405원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5원대를 일단은 1차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반등 시에는 저는 뭐 이변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을 비중 축소하는 관점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중장기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을 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네요. 후성부터 해서 MC넥스, 포비셋, TNC 등등 보이는데요. 다음 문자 고민은요. 네, 끝번호 2350님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FST 보내주셨어요. 매수 가격 8,570원이고요.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전망 좀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FST 대표적인 또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관련 회사죠. 무엇보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올해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하지만
종목 같은 경우 추세적인 관점에서 지금 상승세를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기업 이제 실적을 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1,100원 가까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800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종목은 지금 작년이나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죠? 저평가돼 있다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강조드린 부분 721선 부근 이 2019년도 2월 달에 첫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저한테 물어보셨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작년 실적이나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10배 이하의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2019년도 1월 달, 2월 달 때를 매수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고 지금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노리되 재차 어느 정도 주식은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재차 하단 추세가 만약에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재차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단 추세 부근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7,000원대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은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은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중장기 정별 상태에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대량 거래가 실리고 일단은 재차 상승 기조로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는 누적 3개월 동안은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최근 1개월 동안을 보죠. 1개월 동안 이제 수급은 좀 좋지는 않네요. 기간 외인들. 그러니까 기간 외인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아까 제가 5,000원 했을 때가 매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한 7, 8,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득 실현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너무 길게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짧은 이제 매매 전략을 21선, 짧은 매매 전략은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욕심이 많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단기 이제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면 정고점 부근 9,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상 실적을 생각해 봤을 때는 10,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좀 해주는 전략도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SD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반등을 노려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기적으로는 7,000원을 한번 지지권으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포비스 TNC 등등 최근에 보내주신 분들 보이는데요. 네, 끝번호 7165님 문자 한번 볼게요. 포비스 TNC 보내주셨죠. 매수 가격 1,792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제발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 포비스 TNC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정치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지금 회사 재무 상태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부실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기업 분석을 보면은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60%대, 회사 뭐 유보율은 200%대, 실적은 올해 1분기부터 그래도 순이익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최대 주주가 미래 ING라는 기업입니다. 미래 ING. 회사가 그렇게 우량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는 최대 주주가 믿을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 체크 포인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포비스 TNC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만은 분석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가 워낙 또 이변성은 있겠죠. 뭐 지지율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밑에 부근 20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400원대 한 중반대 부근을 강력한 지지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721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밀리고 있는 만큼 1,900원대 초반대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변성으로 정치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너무 크게 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변성으로 진짜 뭐 정치 테마에 강력하게 엮이면서 급등세가 나오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업 내용과 그리고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권 1,450원, 저항권 1,900원대 초반대 돌파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비스 TNC 같은 경우에는요, 1,900원대 초반의 저항권으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국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876님 문자 볼게요. MC넥스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 14,000원이고요. 비중 100%네요. 네, 올해까지 들고 가고 싶으시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손실 좀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MC넥스 지금 이제 시청자분 굉장히 많이 좋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가 14,000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만큼 이제 100% 정도 이 종목 14,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 7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7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아주 강력한 바닥권 매수권에서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아직 그렇게 많이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 업체 내년도까지 한번 5G 스마트폰 좀 교체 수요 확대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멀티 카메라 채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반등은 노려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미래 실적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봉상 5주선 매매, 5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쭉 5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연기금 쪽도 외인들하고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금상첨화죠. 성장성이 있고 재무 상태 우량하고 실적 급증하고 있고 전망 굉장히 밝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권 굉장히 잘 매수를 하셨고요. 바닥권에서 지금은 계속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봉상 5주선 매매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권 아주 잘 설정하셨다고 해주셨습니다. 한동안 또 들고 가시는 거 괜찮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공명 정지우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요.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 좋은 흐름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리뷰 부탁드려요. 예, NSG 스펙15 바로 일봉 차트를 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리고 거의 뭐 고점까지 한 50% 가까이 급반등을 했죠. 그만큼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물론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바닥을 시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실적이 바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역시 또 저가 매수 기회일 것 같은데요. 7월 중순쯤에 합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5주선 매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리뷰까지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세원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세원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제 플러스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같이 좀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무엇보다 1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수소차 넥소 쪽에 이제 콘덴서를 또 헤더 콘덴서죠. 공급하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재무 상태도 그렇게 부실한 기업은 아니고요. 이번 주부터 주봉이 상승 기조로 전환 지금 시도되고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에서 MTNW를 검색하시게 되면 10시 40분부터 바로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관심주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공개 방송 방금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 예. 조금만 더 시간과 함께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오후 10시 40분부터 MTNW에서 진행을 하고요. 검색창에서 MTNW 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반에는 제가 이제 장후 공개 방송 또 하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G 시대에 어느 정도 성공 투자 방법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해 주시고요.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면 전문가님의 사진과 함께 방송 입장 버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손쉽게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방송에서는 전해드리지 못했던 투자 전략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이번 주 목요일장 미국에서 막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6월 FOMC 결과가 공개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성큼 다가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조금 상반된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달인 7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은 조급하게 움직이진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에 있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G20 정상회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한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좀 더 확고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건데요. 자, 이 와중에 출발한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출발 분위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93%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자, 다우산업이 200포인트 넘게 뛰면서 현재 플러스권 거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1.13%까지 뛰면서 현재 나스닥 100 지수 역시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단어가 추가가 됐죠.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는 단어인데 따라서 앞으로 추가가 될 이 경기 지표에 좀 더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장하기 전에 또 경기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입니다. 6월 달의 수치인데요. 0에 가까우면 0에 좀 더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가 확장세, 또 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가 불황세로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 0에 가까운 0.3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16.6이었고요. 이번 달 시장의 예상치는 10.6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도 밑돌고 또 전월 대비 밑도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떨쳐낼 수가 없는 흐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어쨌든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는 만큼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33%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2.06%까지 뛰었습니다. 59달러선 회복하면서 거의 60달러선 추격하고 있는 모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49% 소폭 빠지면서 96선 후반 가리키고 있고요. 달러원 환율은 1158원 30전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 제조사죠. 주가가 최근 단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2분기 실적 잘 나와줘야 할 것이고 이 컨센서스 전망값지도 잘 맞춰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가 지속 가능하게 이 상향식 시나리오를 그리기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00에서 158달러로 크게 내려갔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CACI 인터내셔널 가져 나와봤습니다. 국가 보안, 임무와 정보, 방위, 의료 등 연방과 민간 고객을 위한 정보기술 회사인데요. 자, 회사가 초기에 설정한 2020년의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매출 추정치가 이를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가를 225달러에서 250달러로 크게 올라간 모습 확인이 되고요. 마진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반복했습니다. 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습니다.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9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Money W. Money W.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신 이 NXP 반도체가요, 오늘 2.1% 뛰면서 현재 거래 시작한 모습 보입니다. 98달러 35센트 가리키고 있네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쭉 보여줘 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IoT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어제장에서 무려 6.39% 뛰어오르면서 고점 7.96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8달러이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현재 7달러 77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확 잡아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3 버티컬스가 0.72% 소폭 오르면서 26달러 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제 솔루션 제공사인데요. 자, i3 버티컬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현재도 지금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의 일주일 넘게 플러스권 거래 지켜나가고 있는 흐름이네요. 자, 매수가가 25달러 이하였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스타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의 이현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오자마자 해주시는 게 있죠. 해외 주식 투자. 네. 왜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좀 더 빨리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원래 항상 부족한데 오늘은 더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종목 이야기까지 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근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적인 측면이죠. 지금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은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의 수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은 급감했죠. 그러니까 결국 수출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증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도 미국 증시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이 거기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너지지 않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또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새로 편입해볼 종목에 대해서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종목 속에 앞서서 네. 저는 이제 사실 뭐 이 FOMC 회의가 좀 잘 나와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사실 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하락해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뭐 여러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고 굉장히 이제 G2 국가 간 다툼에 이어서 새우 뭐 등 터지는 꼴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 바로 여러분들 5G 섹터입니다. 그래서 5G는 증시가 하락해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결국 올라온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좀 국내 증시에서 5G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이유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되고 그동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화웨이라는 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의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 이 기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되고 만약에 화웨이 제재가 풀린다. 그러면은 다시 미국이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들여오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오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가 잠시 틀렸네 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본의 그 플라자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종목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잃어버린 20년 이게 사실 일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좀 장기 불황이 온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일본이 미국의 GDP를 너무 이제 바짝 쫓아오니까 미국에서 견제를 한 거예요. 지금 중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991년도에 이 니케이 주가 지수가 23,000포인트 가까이 갔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게 8,50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이 그렇게 났는데 중국 역시도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되면은 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그동안 미안해서 쏘리 그러면서 화해를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화웨이라는 어떤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기업이 절대 미국의 제재가 풀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5G 통신협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 앵커님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니콘 기업이요? 네.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유니콘에 대해서는 아시죠? 유니콘 딱 그 상상의 네, 네. 상상의 전설의 동물이. 그러니까 말인데 뿔이 달려서 굉장히 초인적인 전설의 동물인데 유니콘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을 우리가 전설의 기업,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면 스타트업 기업인데도 1조가 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으로 쿠팡이 있고 중국의 샤오미, 그다음에 미국에 최근에 이제 상장한 우버라는 기업이 다 유니콘 기업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의 숫자, 데이터를 보면은 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향후 방향이 흘러갈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는 유니콘 기업이 대다수가 미국 기업이었어요. 이게 2013년도부터 유니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근데 2015년도부터 갑자기 중국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한 36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절반이 미국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무려 이제 중국 기업이 30%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다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유니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바짝 뒤쫓아오니까 당연히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고 그러면 5G도 결국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은 계속 5G 섹터는 글로벌 기업들 계속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커버라는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커버라는 기업이 물론 지금 미국에 5G 통신 장비만 하는 회사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든데 5G 고주파수를 지금 이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라갈륨이라는 소재를 개발을 하면서 지라갈륨 소재 자체가 이제 차세대에 제가 이제 소호 필터, 보호 필터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 RFHIC가 바로 이 지라갈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화웨이 매출 비중이 높아서 네.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좀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꼭 5G에 꼭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 시장, 꼭 미국의 5G 통신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통신주에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또 함께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또 쿼보 리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성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